안녕하세요. 국어하는 콩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어 6등급 이하 지금 뭘 하는 게 좋을까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간혹 학생들 중에서 국어가 6등급 이하가 나오면 나는 국어에 아주 재능이 없나 보다 하고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어에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여러분이 최저를 맞추시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모두 한국어 하자이기 때문에 많은 과목들 중에 국어가 제일 만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뭘 해야 하느냐? 국어 파트 중에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6등급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화작 및 문법 파트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왜 합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위 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매와 화작을 따로 선택형으로 수능을 치고 있는 현 고3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갓 들어간 모의고사가 익숙하지 않은 1학년이나 국어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2학년한테 특히나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고3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한 선택 과목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법과 작문, 문법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고1 6월 모고가 6등급 컷이 47점이었고요. 7등급 컷이 36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지에서 나온 화작 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를 다 맞추면 총 33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7등급도 못 올라가는 아주 하위 타선이다. 내가 6등급만 돼도 소원이 없을 것 같다 하시면은 여기서 14점이 더 필요했던 상황인 거고요. 내가 8등급 이하다 했었으면 화작 문법 다 맞추시고 3점만 더 맞추시면 한 등급 올라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등급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5등급 이하는 등급 올리기가 더 쉽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어차피 포기할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라도 다 맞추고 뒤에 뒤에 세 문제 더 맞춰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국어에 관심이 없고 국어에 자신이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수까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작을 잡아라, 화작을 잡고 나서 생각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잡아야 다른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식력이 올라가요. 문해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 화작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보고 문제를 찬찬히 푸는 능력을 길러야만 다른 비문학이나 문학 같은 긴 문제를 풀었을 때도 내가 앞에서 쌓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이해해라, 비문학 푸는 법을 익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국어가 안 되는 하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화작이 가장 먼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다른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럼 화작을 친구들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에 화작이 나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지문을 다 읽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아예 관심이 없어서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내가 단어 뜻이나 주요적인 문법 개념들, 특히 문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요. 주요 개념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화작 문제가 총 15문제가 앞부분에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걸 빨리 풀어야 뒤에 가서 문제를 더 풀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계속 조금씩 틀리는데요. 어차피 3점만 더 따면 된다. 어차피 14점 같은 경우에는 2점짜리 7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10문제만 내가 볼 수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앞에서 충분히 시간을 들이시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딥하죠. 아예 수학처럼 국어가 이렇게 단계성이 심한 건 아니지만 앞부분에 대한 개념 이해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문제가 풀기 쉬운 건 사실이거든요. 이 경우에는요,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의고사 기출부터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 기출 풀면서요, 단어 뜻 정리하시고 그 중간에 내가 잘 모르는 개념 정리까지 한 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노트 만드셔도 되고 모의고사 기출에 그냥 바로 푸시면 됩니다.
풀고 정리하고 풀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6등급 탈출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4등급, 적어도 3등급까지는 올라가서 국어로 최저를 맞추면은 땡큐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려면 무조건 앞부분 화작을 빠른 스피드로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하위권인 아이들한테 빠른 스피드로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봤자 못 풀어요, 어차피. 그래서 얼마나 빨리 푸느냐, 얼마나 많이 맞히느냐 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맞히느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화작에 대해서 개념을 쌓은 이후에 조금 더 빨리 푸는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빠른 스피드는 내가 화작에 익숙해져 갈 때 어떤 스킬들이 생기거든요. 그거 생기고 나면 그 이후에 쌓아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이 맞히느냐, 그 정확성을 키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화작 문제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 6월 고1 기출 화작인데요. 보시면은 화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발표 문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뭐 토의나 인터뷰처럼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장문 곁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초고를 썼는데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쓰기 문제 몇 개 나옵니다. 뭐 건의문 쓰기도 하고요. 표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쓰기 할 때 도표 문제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어디에 넣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고요. 이 정도로 해서 한 10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의랑 인터뷰 그 문제에 곁들여져 있던 초고 작성 문제였는데요. 학생 이해 조언을 고려하여 나의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나왔는데 화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기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보기 지금 볼게요. 이게 학생 2가 조언을 해준 건데 예상 독자가 우리 학교 학생임을 고려할 때 사막화가 우리 삶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막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1번, 2번 내용이 지금 1, 2, 3, 4, 5 보기 중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바다 사막화로 인한 해조류의 소멸은 해양 생물들의 생존에 크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 삶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죠. 바로 지웁니다. 근간의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인간들이 위험하다 얘기 없죠. 바다 사막화의 문제는 해양 동물들의 위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서도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여기 지금 1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번 내용은 나오는지 볼게요. 불필요한 정등 끄기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 나오고 있죠. 답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와 비교해서 바로바로 찾아나가는 문제가 화작이에요. 긴 지문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보기와 비교해서 바로바로 찾아가는 문제. 그래서 처음 화작을 풀다 보면은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어차피 14점만 더 따면 되니까 어차피 10문제만 더 맞추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화작을 잡고 들어가는 거 먼저 모의고사 푸실 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학생들 흥미를 위해서 문학이나 뭐 시, 소설 같은 부분에서 잡아야 등급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강사님도 많으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있는 문제를 다 맞히나 어차피 화작이 필요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작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문학이나 뭐 희곡 같이 내가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는 지문으로 넘어가셔서 그 이후 부분에서 14점 혹은 20점까지 노려보시는 게 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특히 하위 등급에서는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화작은 알겠는데 여러분한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문법이죠.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문법을 정말 어려워하고 정말 못해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문법 개념을 한 번도 외웠던 적이 없거든요. 운 좋게도 제가 모의고사를 칠 때는 문법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왔고 심하면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안 외워도 어느 정도 감으로 때려 맞출 수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어로 변별력을 잡다 보니까 문법이 막 많으면 5문제씩 나오고 이래서 한번 문법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내 등급이 어딘가에 걸려서 안 올라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개념 알면 좋아요. 개념 알면 좋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배웠던 개념이 기억이 나면 좋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보기만 활용해도 오케이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고2 단계라면요. 고1 단계의 문법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먼저 익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쌤, 전 보기 보고 문제 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 개념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 정도 아시면 좋냐면 어간, 어미, 어근, 접사, 그 다음에 품사, 마지막으로 뭐 형태소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6월 같은 경우에는 문장 통사 관련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이걸 일단 아셔야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개념을 자기들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제발 학교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뭐 다 가능하죠. 일단 질문 좀 하세요. 선생님들한테. 질문 좀 하시고, 선생님 제가 어간과 어미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간과 어미가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어근과 접사랑은 차이가 뭐예요? 형태소는 왜 이렇게 쪼개져요? 기타 등등을 좀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질문하는 걸 굉장히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쌤은 질문해봤자 안 들어줘요. 우리 쌤은 질문해봤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인강 들으셔야 되는데 인강은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별로 추천하지 않는 공부 방법이에요. 이거 꿋꿋하게 들을 자신 없으면요 시작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강은 내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사실 거짓이고요. 그 이후에 복습하는 게 찐입니다. 근데 복습 잘 안 하죠. 그냥 내가 2시간 인강 들었으면 오늘 인강 들었다, 오늘 공부 끝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갑자기 또 2시간 인강 듣고 앞에 인강 들었던 거 까먹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면 인강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냥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노트 만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어떤 걸 질문을 하느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네이버에 쳐보면 요즘 진짜 정리 잘 돼 있어요. 각종 블로그, 유튜브에도 뭐 문법 개념 설명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나만의 노트 정리 만드셔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근데 선생님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얘기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기출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EBS에서 나온 필독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중학교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의고사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개념 정리 해보시고 필독 거기에 곁들여서 푸시면 문법 같은 경우에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까 합니다. 인강은요, 뭐 너무 많은 인강이 나오고 있고 너무 괜찮은 인강들이 많아서 딱히 어느 하나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꿋꿋하게 할 자신 없으면, 내가 여기에 곁들여서 복습도 하고 내가 문제도 따로 풀어보고 할 자신이 없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여러분이 6월 모고 치러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이해만 하셔도요. 6월 모고에서 이 문제 안 나왔는데요? 그럼 9월 모고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겁니다. 문법 계속 버려둘 순 없잖아요, 여러분. 문법 버리면 5문제 날아가는 건데 15문제 중에 꼭 잡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수능 혹은 국어 모의고사 6등급 이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제 등급을 좀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등급 상승을 노릴 수 있을까요? 했을 경우에 하작과 문법 부분 학습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6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고전 문학,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비문학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 영상들을 찍어 오도록 하겠고요. 지금 모의고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산모가 국어 수능 성적이다 이런 얘기 많죠. 믿지 마시고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산모 수능 국어 성적 아니고 그 중간에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안 하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내가 잘 지나가다 보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 보면 수능장에서 재수를 결심하고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뭐라도 하나 하시고 육모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6월 모의고사 해설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하는 콩이었습니다.